먼저 첫 번째 연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송희 선생님이시고 지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영상의학과 임상 부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지금 백송희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실 내용은 복부 응급실에서 복부 영상에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응급 중환자 영상의학회 학술대회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세브란스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복부 영상을 전공을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응급 영상 파트로 4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촌이랑 강남에서 응급의학과 펠로우를 하시면 저와 함께 일주일에 반나절씩 사진 보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응급영상의학회 회원이기도 하고요. 이 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케이스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진을 보고 퀴즈를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응급실에서 놓치기 쉬운 업도멘 케이스들을 주로 보시겠습니다. 응급실을 방문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업도미널 페인이고, 배가 아플 때 퍼스트 라인 이미징 모달리티 중에 컨트라스트 인핸스드 CT 스캔이 ACR 가이드라인에서 크라이테리어가 8점으로 높게 랭크되고 있습니다. 이제 업도미널 페인을 호소하는 환자들에 있어서 이렇게 사실은 배에는 여러 장기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 아프냐에 따라서 어디에 장기에 문제가 있고 이게 페인을 일으키는 그런 걸 대충 유추를 해볼 수가 있긴 하지만 이게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복부 CT에서 스탠다드는 영상의학회와 심평원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보고를 하고 있는데 우측 횡격막 상부부터 치골 접합부 하형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업도멘과 펠비스의 안쪽 바깥쪽 올간이 포함이 되겠고, 이 외에도 로어 파트 오브 브레스트, 로어 렁, 소락스, 그다음에 스파인 본 또는 어퍼 사이까지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부 CT를 찍을 때 이런 장기들을 같이 이밸류에이션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다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일단 퀴즈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각자 마음속으로 답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중에 강의 끝에 앤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사진 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정상 CT를 고르는 것입니다. A, B, C, D 또는 정상이 없다 아니면 다 정상이다 입니다. 이 케이스는 실제 저희 병원에서 컨퍼런스를 할 때 전공의들에게 학술대회 때 냈던 문제인데요. 전공의들도 사실 저희과 전공의들도 많이 놓쳤던 케이스고 각자 이제 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중에 끝에 자기가 맞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배 안에 있는 올간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로케이션의 병이 있는데 이것을 디텍션, 퍼셉션 하는데 놓친 케이스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6세 남자 환자고 LLQ 페인으로 오셨습니다. 이전에 프로스테이트 캔서 히스토리가 있었고 아펜덱토미를 하셨고 랩은 정상이셨습니다. 보시면 이게 노말이고 이 환자 케이스 엑스레이거든요. 앞에서 일리우스 많이 보셨잖아요. 일리우스처럼 보이는데 이 외에도 다른 소견이 혹시 보이시는지요? 이 엑스레이가 사실 이런 화면에서 보는 거랑 저희 판독대 모니터에서 보는 거랑 선생님들이 그냥 EMR 하시면서 보는 그 모니터에서 보는 거랑 사실 좀 차이가 있어서 서틀한 파인딩들은 발견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환자 보시면 그 ECT에서 어디가 문제일까요? 앞에는 뭐 일리우스처럼 보였으니까 바울이 문제일까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퀴즈를 냈습니다. 어디가 문제일까요? 과연 정상 파인딩은 없는지, 그러니까 업노멀 파인딩이 없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CT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그 업도미널 세팅으로 했던 CT고 여기에서도 이 CT에서 디텍션을 하셨으면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 렁 세팅으로 바꿔봤습니다. 이제 힌트가 나오겠죠, 선생님?
앞에서 퀴즈에서 나왔던 것처럼 뉴마토시스가 이렇게 있는 환자였고요. 뉴마토시스는 이게 렁 세팅에서 보지 않으면 디텍션이 어렵습니다. 네. 보시면 아까 보였던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확대해서 보시면 엑스레이에서도 이렇게 더블 레이어가 보입니다. 그 바울 월에 이렇게 에어가 보이는 게 있거든요. 확대해서 보시거나 이게 심한 환자들은 사실은 엑스레이에서도 조금만 주의 깊게 보시면 발견이 쉽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되는 환자는 사실은 배 퍼포레이션이 의심되는 환자는 렁 세팅을 꼭 같이 보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렁 세팅을 항상 보는 것을 습관화하셨으면 좋겠고, 뉴마토시스 인테스티날리스는 잘 아시겠지만 비나인 커즈랑 라이프 트레트닝 커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뉴마토시스 인테스티날리스가 생길 수 있고, 스테로이드 쓰는 사람한테도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병원 응급실에 오는 환자에서 캔서 트리트먼트 하는 사람도 많고 스테로이드를 치료하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는 여기 보면 덴탈 익스트랙션도 원인 중에 하나로 보고가 되어 있어서 아주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그런 소견이고, 라이프 트레트닝한 PI인 경우에는 메젠테릭 이스케미아, 인팍션, 스트랭글레이션이 같이 동반이 되면서 이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커즈들이 있는지를 보시고 베슬 안에, 그러니까 CT가 가장 센시티브 하잖아요. 바우러 티크닝, 뮤랄 이넨스먼트가 떨어진 경우, 그 다음에 베슬의 오클루전이나 아사이티스, 포탈베인이나 포토메젠테릭 비너스 게스가 있으면 라이프 트레트닝 커즈의 뉴마토시스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컨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토메젠테릭 게스가 있으면 트랜스뮤럴 바울 인팍션과 스트롱 코릴레이션을 보이기 때문에 조심하게 이밸류에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73세 남자 환자고 멘탈 체인지로 오셨습니다. 길거리에 누워있는 채로 신고가 돼서 119에 데려왔는데 이 사람 히스토리를 보니까 내원 1시간 19분 전, 51분 전 여러 번 이제 경찰에 신고가 됐었고 또 119에서 신고를 했는데 119에서 받았을 때는 환자가 오른쪽만 반응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고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그 이니셜 익제미네이션 상에는 이렇게 보였고요. 그래서 환자의 바이탈 사인은 이랬고 일단은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을 하고 CT 브레인 엔지오와 체스트 CT와 업도미널 CT를 연달아서 찍었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레인 엔지오를 찍고 사실은 체스트나 업도미널 CT를 같이 찍는 경우에는 넌컨으로, 그러니까 환자의 비원 크레아틴이 안 좋으면 넌컨으로 찍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보통은 체스트나 업도멘을 넌컨 CT를 먼저 찍고 그다음 브레인 엔지오를 찍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남은 컨트라스트가 사실 체내에 남아있는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제가 응급 영상을 하면서 이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남은 영상으로 넌컨 복부나 체스트를 그냥 넌컨 이미지를 버리고 이넨스드 이미지만을 가지고 일단은 그래도 그게 얻는 정보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오더는 넌컨 CT로 났지만 이넨스 CT처럼 약간 타이밍은 원래 복부 CT보다 타이밍이 조금 더 낮습니다. 이런 그 CT가 보였고 이게 이 CT를 봤을 때 사실은 그 저희 당직도 그렇고 응급의학과에서도 이 사람이 알코올릭스니까 리버 시로시스가 있고 아사이티스가 있는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공이 버벌 판독도 아사이티스 위드 알코올릭 시로시스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 사실은 아사이티스라고 생각했던 플루이드의 어테뉴에이션이 에버리지가 33에서 48로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메젠테리에 보면 이렇게 어테뉴에이션이 높은 헤마토마가 있습니다. 프리 컨트라스트만 찍었으면 디텍션을 조금 더 잘 했을까 좀
하는 케이스가 되긴 하겠지만 사실은 컨트라스트 이미지에서도 의심이 되면 ROI를 꼭 이렇게 그려서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겠고, 이 환자는 결국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블런트 트라우마를 입었고 그로 인해서 메젠테릭 인저리 헤마토마가 생겼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판독은 이렇게 나갔고요. 히스토리를 모르는 환자에서 특히 좀 이런 이벤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ROI를 꼭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미스드 포인트가 히스토리를 몰랐고 프리 컨트라스트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미스 퍼셉션이 된 게 아닐까라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67세 남자 환자고 피버와 헤마토케이지아로 주소로 왔고 3번에 걸쳐서 500cc를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전에 이렇게 레프트 레트로페리토니알 메스가 있어서 7일 전에 이 메스를 익시전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니셜에 피버가 있었고 O2를 12리터를 하고 응급실로 내원하셨습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이것도 저희 당직 전공의가 컨선을 못했던 케이스긴 합니다. 보시면 페리레날 스페이스에 헤마토마가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디센딩 콜론 주변으로 인필트레이션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이쪽에 수술을 했으니까 포스트옵 체인지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외부 CT를 가지고 온 거였고 그거의 버벌이 이렇게 나갔었고요. 페리네피릭 스페이스 지저분하지만 이게 그냥 마일드한 콜라이티스보다는 세컨더리 OP하고 나서 세컨더리 체인지일 것으로 그렇게 버벌이 나갔고 DRE에서 헤마토케지아로 환자가 생각이 됐고 이 환자는 추가 이벤트는 없었는데 포스트옵에서 사실 헤모글로빈 12.6이었는데 응급실에 왔을 때는 10.4였습니다. 그래서 VDA 인디케이션이 안 되고 O2 요구량이 일단 높으니까 컨저버티브 케어를 하자. 그리고 이후에 시그모이도스코피나 EGD를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주말에 왔던 케이스고 외부 병원에서도 사실 디텍션이 안 됐던 케이스인데 헤마토마는 그냥 두고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유로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디센딩 스플래닝 플렉처가 이쪽에 있고 보시면 여기 이렇게 콜론이 내려가는 루트인데요. 보시면 루트와는 다른 이렇게 에어 컨테이닝 리전이 있죠. 그게 아까 메스를 익시전했던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실은 프록시마 디센딩 콜론에 이렇게 라지 디펙트가 있으면서 뒤쪽으로 이렇게 에어 컨테이닝하는 스페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배 안에 프리에어는 사실 이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바울로 본 거죠. 사실은 이렇게 에어 컨테이닝 안에 앱세스가 있었고 바울에 이렇게 큰 퍼포레이션이 있었지만 미스드 됐고 이 사람은 그래서 최종 판독을 제가 다시 리비전을 했고 수술로 ECM 사이즈드 퍼포레이션이 컨펌이 됐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노멀 바울 코스가 어떤 건지 꼭 트레이스를 해봐야 이런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이니셜에 프리에어가 없었기 때문에 놓쳤을 것 같고요. 또 환자가 디스프니아가 심하니까 19시간 이후에 사실 엠볼리즘 CT를 찍었는데 펄머너리 엠볼리즘 CT에서 이렇게 어퍼 업도멘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는 프리에어가 있는데 이 사진 역시 사실은 엠볼리즘 CT니까 렁만 너무 열심히 봐서 이 배에 있는 프레이어를 또 미스를 했더라고요. 이게 근데 사실 이 선생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그 에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스트 CT를 찍더라도 배까지 꼭 확인을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29세 남자 환자고 5일 전부터 레프트 어퍼 업도미널 페인과 디스텐션이 있었고 TB와 헤파타이티스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레프트 어퍼가 아프다고 하면 사실은 젊은 남자고
뭔가 특정할 수 있는 디지즈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뭐 스플린의 임박이나 뭐 판크레아타이티스 뭐 아니면 키드니 문제? 뭐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다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레프트 어퍼를 열심히 보다 보니까 잠시만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리버 레터럴 섹션과 트랜스버스 콜론의 위쪽입니다. 이렇게 메젠테리에 이렇게 헤이즈니스가 오멘툼에 이렇게 헤이즈니스가 있었고 위치상으로는 이 환자의 페인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생각을 했던 케이스고 이 경우는 이제 T콜론에서 어큐트 에피플로이드 아펜다자이티스가 생겼던지 아니면 오멘탈 임팍 때문에 이 패티 매스의 인필트레이션이 있었고 이게 페인 커즈가 됐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에피플로이드 아펜다자이티스가 콜론에 주로는 디센딩 콜론 뭐 이런 데 많이 생기는데 다른 데도 생길 수가 있고 또는 페리게스트릭 아펜다자이티스도 있고 아니면 오멘탈 임팍은 어디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전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환자가 어디를 아파하는지를 포커스를 맞춰야지만 발견할 수 있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피지컬과 그 피지컬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판독을 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배 안쪽 말고 배 CT에서 포함된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로케이션이기 때문에 디텍션이 안 됐던 그런 케이스들을 보시겠습니다. 30세 여자 환자고 피버, 노지아, 보미팅이 있었습니다. SLE 환자였고요. 이 환자는 SLE가 있으니까 사실은 여러 군데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OTPT가 이렇게 높았고 UA가 류코시스트가 원 포지티브로 나왔던 환자입니다. 이 케이스는 사실은 발견하기가 쉽진 않으실 텐데 이게 스틸컷인데요. 배는 아무리 찾아도 사실은 열날 만한 원인을 잘 못 찾았습니다. 근데 그냥 보이는 병변이 없어도 SLE 플레이업에서는 피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환자의 포커스는 어디가 문제였을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다시 보시면 지금 이 스틸컷에서 업노말 파인딩이 보이거든요. 다시 좀 확대해서 보시면 제가 일부러 사진을 전체를 다 넣었는데요. 사실 답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저희 전공의들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컨서너 안 하면 잘 못 보는 부분인데요. 이 사람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보시면 페리카디움에 피크닝이 있습니다. 물은 없고요. 페리카디알 피크닝 이넨스먼트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이거를 이미지로 디텍션 하기는 쉽진 않은데 SLE가 있었기 때문에 디텍션이 됐던 케이스가 되겠고 배에서는 SLE의 스페시픽한 파인딩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뭐 아사이티스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베스큘라이티스에 의해서 그 바울의 이스케믹 체인지들이 생길 수 있고 주로 어퍼 바울에도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SLE나 베스큘라이티스에 의한 엔테로패시를 저희가 간별로 주고 스롬보시스가 생길 수 있고요. 리버, 빌리어리 트리, 판크레아스, 스플린에도 다 이런 파인딩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잘 볼 수 있는 파인딩들은 아닙니다. 림프노드가 그나마 좀 가장 프리퀀트하게 보이는 파인딩이고 그래서 이런 파인딩이 있을 때 저희가 기술을 해주는데 페리카다이티스 역시 카디악 매니페스테이션 중에서 가장 모스트 커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페리카디움 이거는 그냥 체스트 CT를 찍었을 때는 이 정도의 이넨스먼트가 보이진 않습니다. 체스트 CT보다 복부 CT가 이넨스먼트 타이밍이 조금 더 느리기 때문에 페리카디움이나 플로라 이벨루에이션 하기에는 더 좋거든요. 그래서 같이 찍었을 때에는 배 CT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로어 소락스도 같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51세 여자 환자고 RUQ 페인으로 오셨습니다. 히스토리는 없고요. CRP는 좀 올라가 있던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케이스들은 배 말고 다른 데가 어디가 문제인가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 환자도 배 안에, 그러니까 인트라 업도미날 올간에 대한 어브노말리티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RUQ 페인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일으킬 만한 원인이 혹시 사실 이미 지나갔거든요. RUQ는 위쪽인데요. 선생님. 한번 스틸컷으로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 보이세요? 페리버테브랄 스페이스, 다이아프람 크루스가 있는 곳이 왼쪽은 깨끗한데 오른쪽은 팻 인필트레이션처럼 지저분해 보이죠? 이거는 비정상적인 파인딩입니다. 여기 보시면 파이트처럼 보니 프래그먼트가 있으면서 이 주변으로 소프트 티슈 인필트레이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환자는 뭐 라이트 플랭크 페인이나 백 페인이나 아니면 라이트 어퍼 쿼드런트 그냥 배가 아프다라고 호소해서 올 수가 있고 비특징적인 그런 심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데 도저히 이 환자를 봤을 때 도저히 배는 다 너무 괜찮은데 어디가 아플까 고민을 하다가 찾았던 파인딩이고 이 환자는 MR을 찍어서 이쪽에 인플라메이션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독이 나갔습니다. 이 보이시죠? 배가 보통은 배는 좀 안쪽에 장기들은 좀 다양하긴 하지만 우리 몸이 양쪽 대칭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쪽이 과연 정말 대칭적인가를 비교해 보시는 게 이런 서틀한 파인딩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unusual location에 병변이 있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웠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요거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놓친 케이스도 있고요. 저희 전공의가 놓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좀 작은 화면이라서 디텍션 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텐데 제가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보이시죠? 예. 배 CT 이렇게 끝에 걸려서 펄모너리 엠볼리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캔서 환자들은 또 그런 경우들이 많고 미스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CT를 열었을 때 거의 첫 한두 슬라이스에서 보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B는 여기 서브큐에 프리에어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렁 세팅으로 안 하면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렁 세팅도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사실 C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C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이 정도의 인핸스먼트는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원래는 거의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잘 디텍션이 됐고 D는 여기 보이시나요? 디스탈에 포칼한 시스틱 리전인지 포칼한 판크레아틱 덕트 딜라테이션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사람 넌컨 CT만 찍어서 사실 이게 처음에 디텍션이 잘 안 됐고 9개월 이후에는 이렇게 디스탈 바디에 디퓨즈한 판크레아틱 캔서 프로그레션과 마토시스로 왔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은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많이 부족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클리니컬 세팅이 되게 중요합니다. 심텀 히스토리 랩 뭐 이런 게 중요하고 전공의들한테도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를 항상 꼭 확인을 잘 해라. 그리고 저는 EMR을 진짜 열심히 보거든요. 이 사람이 왜 왔는지를 많이 보는데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피지컬 exam. 그러니까 본인만 알고 있고 사실은 차팅을 안 해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차팅도 잘 남겨주시면 정확한 판독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스터디 어떤 것이든 간에 외부의 펫CT건 배가 아파서 왔지만 이전에 혹시 복부 CT, 체스트 CT가 있으면 하트 CT가 있으면 일부 걸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전 CT는 어떤 거든 도움이 되고 XR 코로나리 이미지 꼭 보시고 같이 보시고 렁 세팅, 본 세팅 이것까지 보는 것을 이걸 습관화 들이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타겟 올간이 아닌 곳도 같이 보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다른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미지 스터디의 목적을 고민을 하고 오더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더마다 사실은 타겟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미지 찍는
그 시퀀스나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잘 보이는 게 다르거든요. 근데 응급실은 어쩔 수 없으니까 보통 기본적인 업도미널 펠빅 CT를 많이 찍고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경우들이 가장 많지만 뭐 틀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오더를 내기 전에 내가 이 오더를 왜 내고 이 사람은 뭐가 의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오더를 내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사실 저희 병원에서 찍은 CT인데요.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복부 CT인가? 제가 왜 이렇게 찍었는지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로어백 페인으로 왔고 이전에 PAOD로 그 에올타의 스탠드까지 사실은 넣었던 사람인데 심텀이 디스크 같지는 않고 뭔가 좀 애매하다. 그래서 복부 CT에 무릎까지 찍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찍으면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복부 CT가 가장 판독이 잘 나오고 찍기 쉬우니까 이렇게 냈던 것 같긴 합니다. 그 찍은 사진은 꼭 직접 열어서 확인해 보시기를 제가 추천은 드립니다. 엑스레이 찍어놓고 판독이 한 4-5시간 뒤에 나갔는데 확인 안 하신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연락드리기도 하는데 꼭 확인을 해주시고 판독을 보시고 아 그래 그럼 이 사람 내과 뭐 이렇게 하고 끝나지 마시고 판독이랑 환자 상황을 꼭 맞춰보시고 안 맞으면 피드백을 하고 같이 디스커션을 하시는 게 여러분이 영상을 보는 그 스킬도 늘어나고 저희 영상의학과 의사도 맞는 판독을 낼 수 있는 게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 영상의학과에서는 비저블 레디올로지스트가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성희 교수님께서 이제 응급실에서 흔히 놓치기 쉬운 영상들을 가지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프로에 질문 있으신가요? 코멘트? 제가 이제 외상센터에서 이제 경험하며 느낀 건데 오늘 보니까 되게 그 임상의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의 그 증상 호소라든지 사고 기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조금 이제 하면서 좀 어려웠던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제 바울 퍼포레이션 중에서 딜레이드 퍼포레이션 네. 같은 경우가 되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참 임상의사들이 볼 때는 분명히 이제 초기에 찍었을 때는 프리어도 안 보이고 근데 환자는 계속 심텀은 있고 이럴 때 어느 간격으로 아니면 퍼더 스타디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짧은 텀으로 그냥 반복해서 CT를 하는 게 더 좋은 건지 이런 걸 저희끼리 디스커션에서 잘 모를 때가 많았었는데 혹시 이제 그런 딜레이드 퍼포레이션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가장 적합한 뭐 스타디가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그 인핸스드 CT만큼 정확한 건 없습니다. 환자 심텀이 갑자기 바뀌거나 그러면은 그때는 쇼텀이라도 CT를 다시 찍는 거를 주저하지 마시고 환자가 사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컨트라스트 못 찍으시면 넌컨 CT라도 찍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시기는 상관은 없고 딜레이드 퍼포레이션은 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소견들이 있긴 한데 그게 나중에 찍었을 때 잘 안 보이더라도 다시 이전 스터디 이니셜 CT를 보면 바울의 약간의 뭐 인핸스먼트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메젠테릭 체인지가 보인다든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꼭 같이 상의를 하시고 CT를 다시 팔로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임상의로서는 이제 환자 증상 변화를 보고 빨리 네. 이제 디스커션해서 CT를 빨리 찍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